주식은 진짜 그 자기가 하기 나름이거든요. 공부도 그렇고 한 만큼 얻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관점으로 계속 노력하면 어쨌든 간에 주식은 뭐 도박하고는 좀 다르니까 내가 계속 먹을 게 잘 수익을 낼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.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기 노력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노력이 아니고 이 방향이 중요해요.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가 중요한데,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이 더 좋아요. 저는 제 방식에 대한 이제 확신도 있고 뭐 제 방식이 맞는 건 아닌데 초보에서 예를 들면 초보분들이 돈을 그래도 그나마 돈을 잃지 않고 벌면서 이제 중수 뭐 나중에 나아가서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업료라 그러죠. 돈을 최대한 안 잃으면서 이렇게 가는 방식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수급을 기반으로 한 매매가. 근데 다른 방식도 많죠. 결국 완성이 되면 돈을 다 버는데 뭐 급등주를 하든 뭐 세력주를 하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의 단점은 초보에서 중수로 가는 과정 중에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. 마이너스가 크게 날 수도 있다.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매매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느 거든 자기한테 맞는 걸 잘 팔면 되는데 이제 팠을 때 내가 중수급 이상으로 갔을 때 도달했을 때 내 계좌가 살아 있어야겠죠. 이제 그런 거를 선택을 잘해야 돼. 선택을 방향을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선택을 잘하고 이제 좀 정석적인 방식으로 방향을 선택을 잘해서 공부 방법이죠. 공부 방법. 내가 노력을 꾸준하게 들이면 결국은 이게 실력하고 비례하게 된다는 거죠. 나중에는.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.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내공을 올릴 건지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죠. 공부를 몇 년 투자하는 분들도 맨날 뭐 뉴스만 찾아보고 맨날 뭐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관점은 가투자가 아닌데 자꾸 기업만 분석하고 그리고 뭐 기업만 막 파고 그다음 뉴스만 파고 호재만 파서 내가 물리든 말든 무조건 기다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내 자금의 뭐 일부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넣으면 괜찮죠.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막 크게 넣어서 기다린단 말이야. 몰빵해서 물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돈인데 기회비용도 돈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예상대로 운 좋아서 이렇게 탕 터지면은 물론 뭐 나중에는 좋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종목을 잘못 골라서 몰빵한 상태로 계속 추락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. 실제로는. 그러다 보니까 공부 방향이 일단 중요해요. 그리고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가 중요하고 시간을 들여서. 맞습니다. 소성이사님 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완성이라긴 좀 그런데 한 여기가 이제 초보에서 여기가 한 중수라고 치면 일단 내가 제대로 된 뭐 서성을 만나든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고 쳐요.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면 이 이론적인 부분은 이론이라 그러지. 이론은 한 못해도 한 6개월 정도만 열심히 내가 하면 거의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. 거의 이론적인 부분은 6개월 정도면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어요. 진짜 내가 공부만 제대로 하면. 근데 실제로 이게 지식이라 그러죠. 이론 지식. 내가 어떨 때 사야 되고 어떨 때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내가 제대로 된 공부 노력만 하면 한 6개월이면 돼요. 근데 이게 고수에서 중수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이 이론적인 지식을 내가 채우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비중이. 이론적인 지식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여기서 남았죠.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을 내가 알아도 실천이 안 돼요. 실천이. 실행을 하려면 사실 실천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상식이나 그런 본능이나 이런 거하고 좀 반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.
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안 돼가지고 이걸 알아도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고, 오히려 내동매매 같이 돼가지고 내가 이론은 아는데 매매만 들어가면 내동매매야. 막 심장 뛰고 막 사버리고 그런단 말이야. 그리고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도 못하고, 물량도 크게 들어가가지고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손절도 못하고,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. 계속 이 과정을 못 넘고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개인 초보분들의 주인들이 가장 관심 없어하고 싫어하는 게 올리면 싫어하는 게 이제 마인드 부분인데, 사실 좋게 표현해서 마인드지, 이 마인드가 냉정히 얘기하면 안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. 안다고 되는 건 아니야.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잡히냐면, 뭐 내가 대응 잘 해주고 뭐 기다리고 분할 매수 어떻게 되냐면, 진짜 이게 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. 경험을. 근데 말이 좋아 경험이지, 이 경험을 한다는 거는 내가 주식을 이 기준을 잡아서 매매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. 실패할 수도 있잖아. 근데 여기서 경험을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한데, 이때 내가 뭐 만약에 비중을 막 실어서 매매를 많이 해버리면 계좌가 결국은 계속 내려오겠죠. 계좌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, 어느 정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금액을 소액으로 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. 소액으로. 그래서 이게 경험을 하고 실천을 해서 내가 이 마인드가 제대로 잡혔을 때,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이론 자체가 실행이 되는 거죠. 경험을,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몸에 익히는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중수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. 중수라는 기준이 별게 아니고, 여기까지 가야지 일단 내가 어느 정도 계좌가 뭐 크게 벌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흑자 전환이라 그러죠. 흑자 전환. 저는 흑자 전환을 하는 걸 중수라 생각합니다. 중수를 넘는다는 개념은 흑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. 계좌가 뭐 한 1년치 뭐 몇 개월치를 봤을 때, 3개월, 6개월, 1년치를 봤을 때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되면 그 사람은 중수급까지 간 거죠. 꾸준히 흑자 전환이 되면.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수를 내가 확실하게 하려면 시장을 다 겪어봐야 돼요. 시장을 다 겪어봐야 돼. 시장은 상승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장을 내가 다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6개월치나 1년치가 수익이 난다. 계좌가 수익이다. 계좌가 플러스다.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중수의 벽은 넘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. 대신에 이 장을 다 겪어봐야 돼요. 안 겪어보기 전에는 조심해야 돼요. 상승장만 겪어가지고 내가 6개월치 수익이 났는데 아직 횡보장이나 하락장을 안 겪어봤어. 그러면 아직 자만하지 말고 돈을 막 크게 올리고 그런 걸 안 해야 돼요. 왜냐하면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오면 이때는 실력이 없어도 다 수익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때는 실력이 없어도 다 번단 말이야. 초보도 번단 말이야. 근데 이때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벌어버리면 이게 내 실력인 줄 착각을 많이 해요. 나중에 횡보나 하락장이 오면 다 토해내고 뭐 1년치 번 거를 그냥 뭐 한 두세 달 만에 다 토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, 이런 걸 다 겪어보았을 때 계좌가 꾸준히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 중수가 넘는 거고, 주식은 사실 중수급 되면 거의 끝난 거예요. 이거는 여기하고 고수하고 차이는 진짜 뭐 조금 가정을 하자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. 종이 한 장 차이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여기나 실력적인 그 이론이나 마인드는 크게 다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 넘기는 거는 이제 그거죠. 그릇의 차이거든. 그릇의 차이. 이거는 제 기준인 거고, 사실 이제 일반 초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중수라는 의미가 거의 고수가 되겠죠.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. 거의 같은 개념인데, 여기서의 이제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 과정은 똑같은 매매를 할 때도 내가 이제 내 그릇이 커져가지고 뭐 이때는 예를 들면 한 1,000만 원 정도로 내가 단타를 했다고 하면, 아니면 또 베팅은 뭐 한
한 5천만 원 정도로 스윙을 하거나 뭐 1천만 원 정도로 단타를 했다고 하면 이거로서 꾸준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고수로 가는 과정에서는 단타 금액 자체가 뭐 한 하루에 5천만 원씩으로 단타를 할 수도 있고 스윙 자체도 뭐 한 3억 정도 이상을 끌고 가도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거죠. 똑같은 매매를 해도 내가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해도 똑같이 다 그대로 냉정하게 적용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계속 이렇게 고수급으로 가는 거죠. 근데 뭐 중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주식 초보분들이 얘기하는 고수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 이제 만드는 게 목표고 여기서부터는 뭐 그 다음은 내 그릇만 키우면 되는 거니까. 하여튼 그래서 이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공부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. 지금 장에게 조금 걱정인 게 그런 거예요. 연끌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수익 중인 분들도 꽤 많이 있겠죠. 예. 근데 언제까지 마냥 오르진 않단 말이야 주식시장이. 그랬을 때 이렇게 고점을 향해 갈수록 사실은 이제 비투를 하면 안 돼요. 이 갈수록 점점점 좀 주식을 잘하는 분들일수록 이제 신용을 안 쓰고 그리고 사실 베팅도 이제 풀 베팅을 안 하거든. 슬슬 주식을 갖고는 있을 수 있는데 베팅을 100%안 한단 말이에요. 이제 어찌 될지 만약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못해도 현금 50% 이상은 꼭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조심한다는 얘기죠. 아니면 단타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아직 여기서 벌었던 몸물은 이제 주린이 분들은 여기서까지도 계속 뭐 영웅 몰빵이라고 해서 신용 풀로 쓰고 뭐 미수 쓰고 대출해서 막 지른단 말이야. 그러면은 하락장이 안 오고 조정장만 잠깐 적당히만 떨어져도 신용 쓰면 그걸 못 버텨가지고 다 반대매매 당해버려서 끝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분명히. 지금 장에 권하는 거는 어쨌든 내 주식 비중이 솔직히 100%막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.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면서 지금 매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